강의가 인천이기 때문에 주제를 인천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좀 되면 인천을 한번 좀 투자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추천하는 6개 지역은 제가 못해도 한 3번 이상 다 다녀온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뭐 사전에 예습해보니까 나는 혹시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사전에 궁금증. 예습해보니까. 네. 백령도 거기에 지금 죄송합니다. 백년도는 제가 알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네. 여러분 그 질문은 지금 강의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쉬운 걸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데 백령도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그거는 박종철 교수님께서 뒤에서 이제 그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영종도 나옵니다, 그죠? 영종도 나오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 달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질문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하시면 되는데 또 질문을 하시니까 서로 약간 불편하네요, 그죠? 강의 시작 전부터 약간 불편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드리려고 제가 이제 가진 건 책밖에 없어서 책을 5권 먼저 가져왔는데 오늘 혹시 뭐 내가 특별한 날이다 혹시 이런 분 있을까요? 저희 교수님께서 책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특별한 날이다 오늘. 아니면 좀 멀리서 왔다. 뭐 이런 분은 없습니까? 네, 뭐 특별한. 생일입니다. 생일. 네, 성함이? 네,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책을 선물로 하나 주시면. 예. 네,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하늘나라로 가겠구나. 자, 자, 여러분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설춘환 교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과 인천의 호재 및 경매 추천 물건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4월 달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번 정부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립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정말 강력한 규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시장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거니까 또 가격은 또 누구나 예상하기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이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총선은 또 하나의 어떤 변곡점 내지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이 답이다. 인천은 일단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여러분 비조정 대상 지역은 아무튼 조금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이다. 뭐 대출 또는 세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천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천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은 상당히 수도권에서 홀대받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어떤 균형 발전, 밸런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인천에 대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고 오늘 제가 추천하는 6개의 지역에 특히 개발 호재가 많이 몰려있다. 이런 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싸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나중에 어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인천은 대단히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과 투자전략, 투자 유망지역 경매 추천 물건 이런 순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자료는 인천시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요. 요거 이제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공간구조로 이제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4도심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청라와 가정, 그 다음에 부평과 계양, 동인천과 구월, 송도와 연수를 기본적으로 이제 도심으로 보고 있고 그에 못진 않지만 부도심으로 검단, 영종, 소래, 노년을 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기 나와 있는 지명 근처를 좀 사시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겠다. 저는 지명에도 표시가 안 되는 지역을 사는 것은 약간 무모하다, 그죠? 예, 인천시는 그런 데를 별로 케어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명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화도의 길상, 강화읍 등등 뭐 토지도 좀 보고 또는 이를테면 청라나 그죠? 예, 루원시티 이런 데 아파트도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잘 한번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 발전축 구상입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되는 지역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유의 있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종도, 그다음에 청라와 가정, 그죠? 예, 그다음에 송도와 연수. 뭐 서울과의 접근성은 부평, 계양도 상당히 좋은데 저런 곳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투자 유망 지역을 지도로 한 6군데를 표기해 봤습니다. 일단은 트라이앵글, 청라죠 여러분? 네, 청라, 그 다음에 영종, 송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검단, 루원시티, 인천광역시청. 사실 뭐 인천의 많은 개발 호재가 이 6군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인천에 투자할 때 이 6군데 중에 그냥 하나 투자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청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합니다. 청라는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저께 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죠? 예, 살아있는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와이프가 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앵벌이처럼 다녀왔는데 청라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일단 시티타워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청라에 가보시면은 뒤에 언급이 될 텐데 지도를 먼저 잠깐 보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그 7호선 부평구청역입니다. 산곡 지나서 인천 서구 성남역, 그죠? 예, 여기가 이제 2021년도에 개통되는 7호선 연장선, 7호선 연장선. 이 성남에서 이를테면 가정, 루원시티 지나서 커넬레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 예. 인천시는 이것을 2027년도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들을 우리가 상당히 유의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청라에 호수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예,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의 약 70% 면적을 차지하는 거니까 결코 작진 않다. 그 중간에 시티타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 펜스 쳐져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공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티타워는 시티타워가 생기는 것도 강점이지만 7호선 지하철역이 역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큰 강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래서 시티타워가 착공이 된다면, 그래서 완공이 된다면 청라에 또 다른 어떤 그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명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티타워의 근처에 주거용 부동산 또는 오피스 또는 오피스텔, 뭐 상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죠? 상당히 정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7호선 연장인데, 사실 청라가 기존에 최근 한 4, 5년 동안 다른 데는 다 아파트 가격이 떴는데 청라만 안 뜬 것 같아요. 그죠? 네. 청라가 안 뜬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지하철역이 없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지하철역이 없으면 가격이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돼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겠다. 아파트를 또 사겠다. 그런데 지하철역이 걸어서 한 15분 거리 이내에 없다면 사실 그렇게 큰 그냥 비전은 없다, 여러분. 그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큰 비전은 없다. 그래서 청라는 청라국제도시역, 공항철도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청라로 들어오기에는 뭐 걸어서 못해도 3, 40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 아니고, 그나마 인천 2호선 가정역에서 청라의 동쪽은 그래도 좀 가까워서 2호선 내려서 루원시티 지나서 가정 지나서 청라의 자유로 꽂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가 역세권이고 안에 들어가 보면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라는 지하철역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뜨지 않았다. 충분히 가격이 뜰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2027년도에 만약에 7호선 연장선이 개통된다면 청라는 아마 지금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50% 이상 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죠?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또 세력처럼 보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죠? 특히 7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천에 뭐 3호선이 생긴다, 인천에 4호선 이런 게 아니라 강남으로 연결되는 7호선 연장선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청라의 미래 가치는 아주 좋다. 그죠? 저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스타필드 청라가 이미 착공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역시 또 펜스로 쳐져 있더라고요. 하남의 1.5배인 거니까 그 볼륨은 어마어마하다. 그죠? 네, 그래서
통상 스타필드 하남이 생기고 나서 그 옆에 이를테면 부영 아파트 등등 또는 땅값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뜬 것은 뭐 거의 3배까지 뜬 거니까 스타필드 청라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청라에 또 다른 또 랜드마크 될 것 같다. 그래서 청라에 이제 애지간만한 근처에서는 그죠? 전부 다 스타필드 청라로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MD를 잘 구성해서 어떤 또 좋은 브랜드가 들어오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볼륨 자체가 스타필드 하나보다 1.5배인 거니까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호수공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강점이죠. 나중에 가보시면 호수공원 근처에 뭐 더샵이라든지 프루지오 이런 이제 아파트들도 호수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뷰에 따라서 또는 이제 상가들도 그죠? 상당히 가격에 영향을 또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여러분 청라하면 그냥 커넬A죠 그죠? 청라하면 커넬A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커넬A가 무슨 말일까 전혀 알 수 없지만 막상 갔다 와보신 분들은 그죠? 커넬A는 대단하다. 그냥 청라면 커넬A고 7호선 연장선은 어쨌거나 저 커넬A 그죠? 지하로 관통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커넬A를 한번 잘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커넬A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상권이 있고 죽어있는 상권이 있다. 앞으로도 좀 어려운 상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현장 가서 직접 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청라는 나중에 홈플러스 그다음에 롯데마트에서 커넬A 내려와서 오른쪽이 상권이 살아있는 거고 왼쪽은 이제 완전히 죽어 있는 거니까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커넬A의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지금 전부 다 그죠?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 그죠? 분양은 가령 뭐 8억 원에 받았는데 지금 시세는 3억 원에도 나가지 않는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가나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분양받는 건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아파트는 분양받는 이유는 옆에 시세보다 싸니까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잘 또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라는 가보시면 신규 분양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죠? 특히 청라를 지도를 딱 놓고 중앙호수공원 오른쪽은 이제 신규 분양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왼쪽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왼쪽에 조금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뭐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청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좀 뜰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종도랑 있는 제3연육교 그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점으로 보이는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청라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좀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각자가 이제 현장 가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라의 미래 가치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현장에 그죠? 직접 가서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라 그죠? 그래서 청라를 산다면 아무래도 뭐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가 핵심이고 스타필드 청라 뭐 이런 쪽도 그죠? 매력적이 될 것 같고 매력적이 될 것 같고 뭐 등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하철 역사가 생기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야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라 좋다. 다음은 영종도입니다, 여러분. 영종도. 영종도의 가장 큰 매력은 인천시가 생활권 계획에서 앞으로 인구 배분을 영종도의 인구가 현재 여러분 대략적으로 한 6만 정도 되는 건데 2030년도에 인구를 29만으로 땡기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개발 호재가 영종도에 꽂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일부 시행사, 시공사들이 선제적으로 오피스텔, 선제적으로 아파트를 엄청 분양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미분양 또는 이를테면 공실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 한 2년 또는 4년, 5년이 지난다면 영종도의 미래 가치 상당히 좋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싼 가격에 사 놓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그 파주가 GTX로 이제 울고 먹기 전에 이를테면 파주의 뭐 산내마을, 그죠? 힐스테이트 이런 거 등등 처음에는 전부 다 이런 미분양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피, 그죠? 그러다가 뭐 GTX 생긴다, 뭐 한다라고 하면서부터 피가 뭐 1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영종도가 약간 파주에 그런 아파트가 약간 좀 머릿속으로 그죠? 데자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미래가치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영종도 한번 현장에 다녀오셔가지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종도에 이제 몇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데 사실 개발 호재가 한 16군데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해 온 거죠. 그래서 영종도는 일단 파라다이스 시티, 그죠? 호텔.
지금 뭐 엄청나게 인기 많죠, 여러분, 그죠? 호캉스도 거의 인기 많이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그다음에 앞으로 내국인도 지금 현재 이제 카지노를 갈 수 있는 곳이 정선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선 강원랜드인데 아마 영종도에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카지노의 볼륨을 영종도에 이렇게 많이 꽂아줄까? 과연 외국인만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퀘스천 마크.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영종도에 아마 카지노가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건 그냥 저의 단지 추측인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단시티 복합 리조트, 그 다음에 한상 드림 아일랜드, 그 다음에 제3 연륙교. 사실 영종도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맨 마지막 것이 되지 않을까. 제2공항철도 노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여러분 인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 특히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을 보면 다른 데는 다 문제 없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영종도예요, 여러분. 영종생활권. 영종도의 현재 인구 2015년도 이를테면 6만, 2020년도 12만인데 2030년도에 무려 29만으로 증가가 현재 23만을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뭐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만큼 영종도에 그죠? 예, 많은 개발 호재, 예, 그래서 많은 인구 유입의 어떤 그런 요인 또는 요소들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구로만 놓고 본다면 예, 가장 다이내믹한 곳은 영종 생활권, 그죠? 영종 생활권, 예, 그 정도가 아마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영종도는 여러분 이제 이쪽이 그렇죠? 예, 파라다이스 시티 지금 상당히 뭐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대단하고 있죠, 그죠? 예, 미단 시티, 그죠? 예, 한상 드림 아일랜드 예, 이런 게 있고 제3 연륙교. 그래서 청라의 이쪽, 그다음에 영종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요런 데 가보시면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떴고 등등등. 그러나 저는 이제 오히려 요거보다는 인천역에서 들어오는 제2공항철도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막상 가보시면 영종도는 공항철도 역사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여기가 뭐냐면 하늘도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지금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지하철역이 없다. 그럼 지하철역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버스 타고 뭐 이를테면 뭐 영종역, 운서역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가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버스 타면 상당히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못해도 막 20분 이상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2공항철도가 하늘도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뭐 이런 쪽의 부동산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제2공항철도 요 노선이 이제 어느 정도 착공, 나중에 이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꼭 투자해야 되는 아파트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이미 이런 곳에 여러분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엄청나죠, 그죠? 네, 엄청납니다. 특히 여기 가보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아파트들은 특히 이제 요 바닷가 뷰가 좋은 곳들이 그죠? 예,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도의 미래 가치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라 괜찮고 영종도 괜찮나요? 기분이 안 좋나요? 기분이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이제 박초로 대표님이 강의를 또 잘 해주셨고 뒤에 또 박천철 교수님이 또 주옥 같은 강의 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사실 시간을 때우러 약간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교수님도 사실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도 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강의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영종도까지는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아는 지인분이 너무 아쉬웠던 것은 영종도 운서역의 SK뷰 아파트를 신혼 특공으로 이를테면 분양을 했어요. 그죠? 예, 분양을 받은 거죠. 예, 미분양 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신혼 특공을 영종도에서 미분양으로 벌이는 이 정도의 실수를 저는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아쉽다. 그죠? 예, 너무 아쉽습니다. 주위에 인맥이 엄청 없었나 봐요. 그죠? 누군가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면 여기 뭐 신혼 특공 굳이 안 해도 이를테면 분양 받는 건데 야, 신혼 특공을 여기 와서 그냥 버린다. 미분양으로. 그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강심장이다. 저는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영종도의 미래가치 상당히 좋다. 다음 여러분 이제 송도입니다. 그죠? 예, 송도. 송도는 한 10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냥 도시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제 원탑의 도시를 송도를 꼽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송도의 그만큼의 그죠? 예, 상황은 상당히 좋다.
송도가 약간 좀 위축돼 있다가 GTX B 노선 그죠? 예, 예타 통과되면서부터 일단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옛날에는 평당 한 1,300 이런 게 하던 것이 뭐 평당 2천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송도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송도 하면 뭐 뭐니 해도 현재 가장 좋은 상권은 송현아 그죠? 예,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현아가 엄청나다. 저희가 작년도에 송도를 제가 16명의 학생을 데리고 송도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송도의 캠퍼스타운역에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테크노파크, 지식정보, 인천대, 센트럴 그리고 또다시 돌고 돌았는데 16km 돌았어요. 여러분, 그죠? 16km. 7월 중순에 돌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엄청 더운 날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송도는 유령의 도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가 7월 한 20일 정도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도는 이렇게 유령의 도시 그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잘못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마지막 왔으니까 송현아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자라고 했는데 차가 만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도 하면 여러분 송현아 그죠? 송현아. 송현아가 앞으로도 여전히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은 송현아가 송도에서는 그냥 원탑 상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전에 모 유튜브에서 모 방송에서 앞으로 송도는 인천대 입구역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천대 입구역. 자, 지도입니다, 여러분. 송도죠? 여기가 여러분 인천대 입구역입니다. 인천대 입구역. 제가 인천대 입구역을 3년 전에 엄청나게 추천했었어요. 이유는 인천대 입구역에 요쪽이 롯데몰 들어온다고 했고 요쪽이 이랜드몰 들어온다고 했고 요쪽이 신세계몰 들어온다라고 해서 앞으로 뭐 이렇게 테크노파크역의 송현아 정도는 그냥 여기가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여기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뭐 착공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죠. 현재 가보면 착공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제 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가보면 그냥 원래 나대지 상태에서 그래서 저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추천 엄청 했는데 언제 착공하냐. 그래서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 막 착공한다고 약간 이제 불만의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송도에서 오신 분들이죠. 송도에서 오신 분들은 송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곧바로 반발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송도는 상당히 좋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좀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주춤한 것은 부인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송도는 여러분 그죠? 가장 핵심이 송현아, 이게 테크노파크역입니다, 그죠? 송현아, 그 다음에 인천대 입구역. 사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센트럴파크 있는데 센트럴파크 가시면은 이제 여기 그 옛날에 송일국, 대한민국 만세, 그죠? 그 아이들이 여기 센트럴파크 1차, 2차 아파트 가격을 거의 뭐 한 50% 이상 뛰었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어떤 날 저희 수강생들 데리고 한번 갔는데 대한민국 만세 이래가지고 저는 이 센트럴파크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심이 엄청 강하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코리안 만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송일국의 아이들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걔네들이 이제 TV에 나오면서 여기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 가격이 50% 정도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 이제 송도 테마파크, 그죠?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워터프런트 등등. 그 다음에 이제 GTX 아마 송도역이 지금 이쪽으로 꽂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나중에 한번 잘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송도에 사는 저희 지인분들이 왜 송도는 가격이 잘 안 뜰까? 왜 또 약간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강남에 사는 저희 이제 지인분들이 송도에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좀 멀다. 기존에는 부인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GTX가 생기면 강남과는 좀 그래도 여전히 거리가 멀지만 서울역으로 바로 꽂는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큰 강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송도는 그죠?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여전히 교통망들이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송도는 공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죠? 공급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잘 소화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송도의 핵심은 GTX B 노선, 그 다음에 송현아, 롯데몰과 이랜드몰이 빨리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착공하셨다고 하시니까 완공되는 시점은 못해도 한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공된다면 상당히 좋겠다.
원래 롯데몰, 이랜드몰 이런 걸 가지고 근처에 뭐 더샵이나 이를테면 분양 잘 해먹었는데 오히려 착공을 안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배신감 느낀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빨리빨리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도의 또 테마파크 그죠? 예. 그다음에 워터프런트, 송도 수변 경관을 이제 완벽하게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KTX 송도역 그죠? 예, KTX예요. KTX 송도역을 만들겠다. 아까 그쪽이 KTX 송도역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송도의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다. 나중에 GTX-B가 정말로 개통된다라고 한다면 또 송도의 또 그죠? 예, 가격은 또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여러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꼭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미래 가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대감. 가격은 사실 기대감으로 뜨는 겁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아마 2나 3이나 4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기대감으로 뜨는 거니까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꺾인다. 그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꺾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데를 이제 털어야 되느냐. 오늘 어떤 학생이 이제 저희 오전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질문했어요. 교수님, 앞으로 부동산 침체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부동산을 좀 사야 되고 조심해야 될까요? 그럼 원래 부동산이 침체기에 들어간다. 그럼 첫 번째 버려야 되는 물건은 재개발 물건, 그죠? 재개발 물건. 경험이 그랬던 거니까 통계가 그랬던 거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재개발 물건 사서 나중에 완공돼서 피를 얻어먹겠다 이런 것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재개발 물건 던지고 두 번째는 재건축 물건 던지고 그죠? 예, 그다음에 어떤 지역을 던져야 되느냐. 기존에 보면 이를테면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역세권이 아니고 대단지도 아니고 구축인데 초역세권의 아파트 랜드마크들이 많이 떴다 보니까 근데 더 이상 뜰 데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떠야 되겠다라고 해서 3, 4년 동안 이를테면 200세대밖에 안 되고 지하철 역세권이 아닌데 가격이 더블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가 저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부동산 침체기를 좀 대비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좀 사랑받지 못한 입지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곳들은 사전에 지금 정도는 한번 터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지금 산다면 어쨌거나 입지가 좋고 반드시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호재가 없는 지역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랜드마크 플러스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송도까지 또 해봤네요, 여러분. 그죠? 송도까지 해봤고 송도의 이제 호재들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루원시티입니다. 다음은 루원시티. 뭐 사실은 가정과 루원시티를 뭐 거의 동일하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찍었는데 고양시와 일산을 혼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에서 엄청난 저격이 있었습니다. 그죠? 야, 너는 고양시랑 일산을 어떻게 동일시하냐? 사실 이제 키워드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왜냐면 키워드는 일산이 더 잘 나가고 고양시는 고양시지만 그래서 고양시와 일산을 그냥 동일시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저격하는 거죠, 그죠? 이를테면 삼성과 화정은 덕양구고 일산이 아니다. 너는 왜 거기를 일산이라고 얘기하냐, 그죠? 전혀 저는 관심이 없었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그것은 저는 오로지 키워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합니다. 거기가 뭐 이를테면 뭐 학술대회도 아닌데 뭐 고양시와 일산은 다르다. 이런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루원시티와 가정을 또 동일시하면 약간 다른 건데 너는 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나중에 보시면 뭐 루원시티와 가정은 뭐 거의 똑같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원시티의 가장 큰 강점은 7호선 연장선이 들어온다. 그죠? 7호선 연장선이 들어옵니다. 일단 2호선 가정역이 있는 거잖아요. 가정역에 같이 함께 루원시티 아마 여기 생길 것으로 보이고 7호선이 들어온다면 가정과 루원시티의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고 서부광역철도가 또 생깁니다, 여러분. 서부광역철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원종에서부터 홍대 입구역까지, 그죠? 원종에서부터 홍대 입구역까지 사실상 2호선 연장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2호선 연장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천하는 지역은 부천의 원종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유는 원종은 지금 여러분 소사에서부터 원종 지나서 김포공항 지나 대곡선에 갑니다. 그죠? 이 하나의 지하철역이 생긴다. 굉장히 큰 강점이죠? 거기에다가 원종에서부터 홍대로 간다. 엄청난 강점이죠, 여러분. 그죠? 지하철역이 생긴다. 중요한 건 서울로 꽂히냐 안 꽂히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서울로 꽂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또 하나
서울에 어떤 역으로 꽂히냐? 예, 서울에 이를테면 강서구청, 가양 지나서 DMC 지나서 홍대 엄청난 역으로 꽂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서부광역철도가 생기는 각 역사 근처 상당히 좋은데 그 시발점인 원종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원종과 고강, 오정 이런 데 가보면 고강은 뭐 완전 시골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거의 그린벨트. 예, 근데 원종은 약간 뭐 서울의 강남 느낌이 아주 조금 나는 또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원종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종에서부터 홍대, 되고 나서 이후에 원종에서부터 다시 가정으로 꽂는 서부광역철도가 생기는 루원시티 상당히 매력적이고. 네? 가정이 아니라 충나 저쪽 콘크로스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저기 저 홍대 2호선이야. 아니, 저건 아직은 아니죠. 저건 원종에서 그건 7호선. 아니야, 2호선. 인천 2호선? 그건 이제 아주 다음 얘기가 되겠죠? 서울 2호선이 네. 저기 청라 쪽 콘크로스 쪽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나중에 가정에서부터 더 연장이 된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원종에서부터 홍대, 그 다음에 원종에서부터 가정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루원시티하고 청라에 가서 중개사무소를 잘 안 들어가지만 가끔 들어가서 이제 여쭤봐요, 그죠? 예. 그러면 루원시티 가서 청라가 루원시티보다 좀 좋은 것 같다. 이유는 청라의 볼륨이 상당히 크죠, 여러분, 그죠? 청라의 볼륨이 상당히 크고. 계획된 도시고 이미 이제 어떤 성숙 단계. 그래서 루원시티보다는 청라가 좋은 게 아니냐. 예, 그러면 이제 루원시티에 계시는 또 중개사분들이 반발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청라는 옛날 아파트다. 예, 루원시티는 새 아파트다.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 뭐 루원시티 이제 한 1, 2년 차, 그죠? 예, 청라도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6,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6, 7, 8년. 예, 그러면 뭐 그렇게 옛날 아파트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청라에 가서 이제 루원시티가 새 아파트라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라에서 루원은 껴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죠? 볼륨이 너무 작아서 그런 아이들 차라리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인 거니까. 그래서 루원시티의 미래가치 상당히 좋은데 밑에 이제 인천국세청 들어오기로 한 것 같고 인천 제2청사 복합청사는 아마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각자 판단하면 좋은데 어쨌거나 루원시티의 미래 가치는 일단 상당히 좋다, 그죠?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여러분 가정역이에요, 그죠? 일명 루원시티역, 루원시티역.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아까 얘기하는 원종 지나서 홍대 입구역으로 가는 거고 이게 여러분 이제 7호선 루원시티역이 이제 아마 이쪽으로 꽂힐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까 부평구청, 상곡 지나 성남 지나서 성남에서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루원시티역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커네리를 꽂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뭐 여기들은 전부 다 새 아파트들인데 사실 루원의 볼륨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여러분, 그죠? 사실 볼륨이 커야 되거든요. 볼륨이 크지 않으면 가격이 잘 안 뜬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기회가 되면 3호선 라인에 여러분 이제 삼송이 있어요. 삼송. 그다음에 이제 지축. 그다음에 이제 원흥이 있는데 볼륨 자체가 여러분 이래요. 삼송은 150만 평. 지축은 이를테면 한 50만 평 대충. 원흥도 한 50만 평, 그죠? 예.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들의 대장은 어디가 되냐면 무조건 삼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루원시티의 최대 단점은 새 아파트인 건 좋지만 지역의 어떤 볼륨, 루원시티의 볼륨 자체가 조금 작아서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거에 비하면 청라의 볼륨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죠? 루원에 못해도 그냥 지도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거의 한 10배 될 것 같은데 느낌상 거의 10배. 그래서 나중에 대장은 다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누가 되냐면 이제 삼송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크다 보니까 스타필드가 삼송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루원시티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검단 신도시, 여러분, 그죠? 검단 신도시. 여러분 뭐 여러분들과 생각이 제가 좀 거의 맞는 거죠? 다른가요? 다른가요, 너무나? 다르다면 이제 더 이상 수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끝나고 박준희 교수님 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너무 또 강의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또 책을 선물로 하나 도 드릴 건데 혹시 책이 하나 갖고 싶다 이런 분 있나요? 네,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이분한테 선물 드립니다.
선물로. 네. 시간을 이런 걸로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70이네요. 아, 70. 아,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70. 네. 개띠죠? 네. 근데 순발력이 엄청나시다, 그죠? 70인데 이렇게 손을 빨리빨리 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거 빨리 끝날 것 같다는 불길한 이 예감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뒤에 또 추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쪽에 그 중간에 빨간색 입으신 분,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책을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있습니까? 그럼 그 옆에 계신 분이 손 들었을까? 예, 나와서. 네,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빨리빨리 뛰어와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이를 왜 안 물어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쨌거나 혹시 뭐 오늘 2세가 있다 여기 안에 혹시 그런 분 있을까요? 2세, 2세, 네, 2세를 위해서, 네, 자, 2세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따님인가요, 아드님인가요? 아드님,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를, 네,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엄마가 정말 너무 자랑스럽겠네요, 그죠? 설춘환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자랑스럽게. 사실 여러분 제가 공공의학 강의를 한 20년 했는데 공공의학 강의하면 상당히 사랑받는 강사예요. 근데 이런 데 오면은 뭐 서로 잘 모르니까 사실 별로죠, 그죠? 서로 배타적이고 저 아이는 뭐냐 막 이렇게 서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아시는 분이 딱 지금 관상을 보니까 한 8분 정도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저를 전부 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강의하기가 상당히 위축스럽습니다. 위축돼서. 전부 다 오늘 뭐 박철호 교수님이나 박철호 교수님 보러 왔겠죠, 그죠? 이따가 뭐 국토 종합계획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검단 신도시. 검단의 교통망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광이가 발표한 걸 보면 인천 2호선을 연장하겠다, 그죠? 인천 2호선에 완정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그래서 완정역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꽂아가지고 검단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것이 있었고 인천 1호선 연장하겠다, 그죠? 계양 쪽에서 들어와서 인천 1호선, 서울 5호선을 연장하겠다, 그죠? 엄청난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GTX D 노선을 또 하겠다. 앞으로 GTX 1호선, 2호, A, B, C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울거먹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또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해먹기 좋은 곳은 GTX D, 그죠? 그러면 이제 GTX D는 어딜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GTX A, B, C를 딱 놓고 D를 딱 그리면 그냥 하남에서부터 관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검단이나 김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에서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을 상당히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이제 개발 호재들이 검단 신도시에 꽂혀 있습니다. 그죠? 검단 신도시에. 그래서 2호선 연장, 또 뭐 공항호수로 연결, 1호선의 연장, 검단에서부터 테리까지 올림픽대로 연결로 그리고 나서 올림픽대로 바로 타게 할 수 있겠다. 뭐 등등의 것들이 모두 검단에 꽂힌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이랑 검단 신도시를 다녀왔어요. 특히 검단의 모델하우스 다녀왔는데 이를테면 그 김포의 유연에서부터 검단으로 가는 그 라인인데 이제 그분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아쉽게도 그 맨 끝쪽에서 보면 동화 매립지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쓰레기 매립지가. 근데 멀지 않아서 비가 오는 날 약간 좀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추천하지만 항상 장단점만큼은 각자 스스로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개발 호재는 엄청나게 많다. 뭐 아까 송도, 청라 다 마찬가지죠. 장점 많은데 어쨌거나 아주 조금의 일부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체크 하셔가지고 잘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망 호재 지역에 여러분들 GTX가 있는데 이미 GTX는 뭐 이미 다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데 다 일조를 했다. 그죠? 뭐 서울역도 좋고 뭐 삼성도 좋고 청량이 다 좋은데 사실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여기 너무 비싸니까 요런 쪽을 한번 사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쪽, 요런 쪽, 요런 쪽, 요런 쪽, 요런 쪽, 요런 쪽 사보겠다. 아니다. 이번에 그냥 GTX D 노선을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그래서 GTX D 노선을 딱 그릴 수밖에 있는 여지는 여러분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요렇게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남을 지나 뭐 송파를 지나 삼성을 지나 가디를 지나 계양을 지나
검단을 지나 김포를 지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예측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 물건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추천 지역 할 때 여기 이제 뭐가 언급이 됐던 거냐면 인천역에서부터 아까 공항철도 라인이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를테면 연륙교 멀지 않고 그죠? 그런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다. 인천의 2019 타경 515578 그죠? 예, 영종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906동에 2045. 아마 이 라인이 이를테면 바닷가가 가장 잘 보이는 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33평형이 3억 1천만 원. 현재 가보니까 시세가 거의 한 3억 4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예, 올해 초에 한 2억 9천 3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한 3.4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각자가 현장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전용 25 좋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 그죠? 예. 인천의 가장 큰 강점은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30% 다운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이다. 그죠? 예, 저감률이 높기 때문에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죠? 특히 여러분 시장이 공급이 많고 미분양 많고 마이너스 P가 많아질 때 오히려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도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럴 때 그러면 요럴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주 싸게 한번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보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12년산 아파트인 거니까 나쁘진 않죠? 2012년산 37 중에 20이니까 좋고 전용 25 좋고 13이니까 보통인데 아파트의 볼륨이 상당히 좋네요. 그죠? 72,182면은 못해도 1000세대가 넘어가겠죠.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볼륨도 좋고 그래서 선호도는 좋겠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최대 단점은 지하철역이 멀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격이 감정가가 3억 1천만 원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하철역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4억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야 된다. 자, 먼저 권리 분석. 여러분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의 한화생명보험의 근저당권 낙찰되면 다 없어지는 거고 특별히 임차인이 떠안을 거 없고 체납관리비 그냥 다 떠안다는 전제하에서 입찰하면 되겠다. 금액만 고민해서 그죠? 낙찰을 받으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뭐 경매에 대한 디테일을 뭐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최저 매각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권리 분석의 최종 검수 자료는 여러분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중요한 거죠. 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이 7일 안에 남았을 때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건데 요 서류는 우리가 신뢰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아까 앞선 부동산 태인 같은 사이트는 물론 이제 나쁘진 않은데 신뢰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고 그냥 참고 자료다. 어떤 사이트인지 간에 뭐 태인, 뭐 굿옥션, 지지옥션 전부 다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법원이 만든 자료인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법원이 야 떠안을 임차인 없다. 야 나머지 특별히 문제 없다. 너희들은 현장 가서 물건 잘 보고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청라에 또 아파트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그죠? 청라는 그냥 이렇게 지도로만 놓고 본다면 너무 매력적이다. 그죠? 너무 매력적이다. 약간 안 좋은 것은 청라는 이 주위의 여건이 조금 좀 아쉽다. 그죠? 공장들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7호선 연장선은 이렇게 왔다가 커넬레이 지나서 간다라고 하는 점 하나 정리하고요. 현재 이제 경매에 나온 물건은 여기 있다. 자, 34평형. 그죠? 네. 3억 6,500. 그러니까 청라의 지금 아파트 평당 가격은 한 1,100에서 또 비싼 것들은 또 한 1,500에서 2천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는 거니까 감안해서 자 365 했는데 한번 유찰돼서 2억 5,500 일단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이 25인데 대지권이 20이면 이 아파트 단지를 굳이 가보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쾌적한 아파트일 거라는 것을 그죠? 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2010년산인 거니까 이제 9년. 괜찮죠, 여러분? 아직까지는 뭐 신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 안짝이니까. 20에 14 좋고, 25 좋고, 20 아주 좋고. 볼륨도 뭐 요 정도면, 그죠? 예, 좋다라고 하는 점. 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낙찰되면 다 없어지고, 예, 특별히 문제 없고. 원칙적으로 여러분 체납 관리비 중에 3년치 공용 부분을 낙찰자가 무조건 떠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3년치 공용 부분을 무조건 떠안는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 정도 금액이라면 그냥 내가 다 떠안는다는 전제하에서 입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바로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잘 본다. 자,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예, 근저당권. 임차인 떠날 거 없고 남의 떠날 거 없으니까 너희들은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목 세 번째는 송도입니다. 이런 거죠. 예, 송도. 예, 송도고요. 일단은 뭐 입지로 놓고 본다면 예,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입지. 자, 어쨌거나 이거 오피스텔입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자, 2억 4,300인데 1억 7천만 원 나왔다. 사실 여러분 오피스텔은 시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시세는 아무 의미 없고 중요한 건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수익률을 꼭 맞춰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감정가는 최저 경매가가 1억 7천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면 전혀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 나온다.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이 오피스텔에 대한 시세를 물어볼 게 아니라 임대 수요가 어떠냐? 임대 수요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있다. 임대 수준은 어떠냐? 1,000에 이를테면 한 150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입찰 가격 자체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연 5%면 좋겠다. 나는 연 7%, 나는 연 9%, 그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요구 수익률을 가장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낙찰받기는 가장 좋은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이 이제 20평인 거니까, 그죠? 예, 뭐라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자, 일단은 2010년산. 괜찮죠, 여러분? 그죠? 19층 중에 3층. 오피스텔이니까 뭐 특별히 나쁘지 않고. 전용 20. 좋고, 대지권 큰 의미는 없고. 자,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신한은행. 낙찰되면 다 없어질 것 같고, 신한은행의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이 빠른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느리다. 전혀 문제 없는 거죠. 그죠? 예, 전혀 문제 없고. 이 사람은 이제 아마도 전세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전세를 줄 때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가격이 뜰 것 같다. 미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줘도 좋지만, 미래 가치가 없어. 지금 당장 세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죠? 예, 그렇다면 반드시 월세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월세를 줘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오피스텔이 지금 2억 4천만 원에 근데 2년 있다가도 2억 4천, 3년 있다가도 2억 4천 이런 것들을 전세로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괜히 보유세만 내고 불편하다. 그런 거 아니고 얘는 지금도 2억 4천, 5년 있다가도 2억 4천 또는 2억 3천 떨어진다. 근데 지금 당장 보증금 1,000에 월세가 150만 원 나온다. 나는 임대 수익을 바라본다. 그럴 때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준다는 얘기는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월세를 준다는 것은 미래 가치는 차치하고 일단 지금 당장 나는 수익률, 수익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월세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매각물건 명세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요거보다 전입신고 빠르면 조심해야 되는데 느리니까 무시하고 특별히 문제 있는 코멘트는 아니고 특별히 문제 없다.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을 받으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인천 서구 성남동이죠. 예. 인천 서구 성남동을 현재 지금 가보시면 완전히 그냥 약간 슬럼화된 도시입니다. 그죠? 약간 허접하다 이런 느낌. 그냥 동네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가 그죠? 예, 또 이렇게 몇 분이 또 반발하실 수 있는데 야 우리 집이 성남역인데 왜 우리 성남을 또 이렇게 하냐? 저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저의 느낌이 그런데 어쨌거나 성남역의 강점은 지금 인천 2호선에 성남역이 있지만 2021년도에 부평구청에서부터 성남역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 그죠? 요게 생긴다면 이 라인들 상당히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 근처에 허름한 뭐 빌라 이런 것들도 업자들이 아마 붙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W세권 되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것 같은데 그런 점 하나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사실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는데 여기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유일하게, 그죠? 예, 아파트 단지 역할을 좀 하고 나중에 가보시면 약간 아쉬운 것은 여기 녹지 비율 상당히 좋은데
바로 녹지뷰 뒤가 전부 다 여러분 공업단지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핸디캡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요것만 한번 간단히 스스로가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32평형인데 3억 1천만 원. 한 번 떨어진 2억 1,700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죠? 전용 좋고 대지권 그냥 보통. 자, 특별히 권리분석상에 문제 없는데 여러분 이 아파트를 입찰할 때는 아까 다른 것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2번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죠. 요거 이제 개별 매각 사건이기 때문에 요거 물건 번호 안 쓰면 입찰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점 꼭 정리하시고. 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그다음에 특별히 임차에 문제 없고 특별히 문제 없고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물건을 아마 마지막 물건으로 아마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청라의 커네레이입니다. 그죠? 청라의 커네레이. 상가는 정말 함부로 분양받아서는 안 된다. 제 주위에 올해 상가만 분양받은 사람이 무려 7명 있어요. 그죠? 단 한 명도 지금 잠을 편안하게 못 자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공실. 앞으로도 뭐 계속 공실일 것 같다. 그죠? 최근에 어쨌거나 2, 3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조차도 너무 지금 힘들다. 예, 공실, 대출이자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조만간 아마 경매를 당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자조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가 여러분 청라에 사실 살아있는 상권은 아마 요 정도가 살아있는 상권 같습니다. 요 정도 살아있는 상권, 여기 약간 애매한 상권, 애매한 상권. 그러나 이제 앞으로 7호선이 생긴다면 뭐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약간 애매한 그런 상권. 자, 전용이 18인데 여러분 1층이에요. 그죠? 1층. 청라는 이 커네레이 근처는 지하 1층이 제일 좋은 거죠. 왜냐면 커네레이 그냥 그 물 있는 데가 그냥 지하 1층이 1층처럼 보이는 곳이니까 1층은 약간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보시면 사진으로 뒤에서 한번 언급이 됐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커네레이, 여기가 지하 1층이에요. 여기가 1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하 1층이 가장 원래 좋은 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1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그 물건은 여기가 여러분 커네레이, 이쪽이 커네레이, 그죠? 커네레이. 그래서 굳이 1층을 한다면 그나마 이 라인이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나마. 예. 여기는 전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동선이에요. 그 다음에 먹통상가.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가. 아마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공실로. 예. 중요한 것은 이 전용 18평짜리가 감정가가 어떻게 9억 5,700에 나왔을까? 여러분 이게 분양가예요. 분양가인데 지금 4억 6,800까지 떨어졌어. 지금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가 안 나가, 그죠? 예, 세가 안 나가. 아마 월세 10만 원 준다면 나갈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 함부로 분양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여러분 이런 거 살 때, 그죠? 가급적이면 이제 외관 쪽 라인, 특히 커네레이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쪽을 좀 뭘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쪽 라인, 특히 이 먹통상가는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먹통상가가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 건물 자체에 볼륨이 엄청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 이 볼륨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죠? 예, 그나마 요쪽 라인, 그죠? 요런 데는 함부로 좀 분양받거나 좀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드는 거죠, 그죠? 각자 가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물건이고, 바로 이제 지제렘 상가입니다, 그죠? 그런 점.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시면 그나마 요쪽은 좀 나은데 요쪽은 사람들의 동선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특히 1층은 사람들의 동선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죠? 요쪽 지하 1층도 여기가 이제 완충 녹지가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 가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55분인데 53분. 예. 질문 2분 받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있나요? 네. 네. 검단 신도시 예정 기존에 네. 대양 신도시하고 부천 대장동 그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인데. 네. 그 검단 신도시 어떤 그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그 세 개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부천의 그 대장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천 대장의 입지가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계양, 검단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각각의 새로운 아파트들이 약간 어떤 풀을 형성하면서 많이 생기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서울 강남구에 만약에 뭐 삼성역 근처에 아파트가 있는데 삼성역 근처에 바로 옆에다가 아까 얘기하는 검단 신도시나 이를테면 부천 대장 같은 게 들어오면 당연히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위에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검단이나 계양이나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냥 허허벌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그런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교통 호재도 같이 되면서 그죠? 지역은 상당히 오히려 발전하는 좋은 저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관측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있을까요? 자, 마지막 질문 하시는 분한테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책 나온 거 있냐고 질문하다가. 자, 오케이. 자, 그렇게 센스 있고 그죠? 예, 센스가 있어 좋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저의 수업 시간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경험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돈 버는 재미를 꼭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가 없이 그냥 매일 뭐 할까 돈은 계속 손해를 보고 이러면 인생에 살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여러분,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